경기파동 비례법칙의 월간 경제지표 분석이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12월 21일자에 강의로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강의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12월 21일 날 우리가 검증한 가격입니다. 이게 이날 강의 꼭 챙겨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와 바이러스 경제 오늘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금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어제 직무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23일 날 정경심의 사건하고 조국과 정경심의 사건하고 24일 날 지금 윤석열 사건이 법원에서 연타석으로 지금 판결이 나옴으로써 지금 호남인들도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한 3분의 2 정도가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파들은 이제 확실하게 민주당과 좌파의 등을 돌릴 것이 예상이 되고, 좌파들 중에서도 골수 좌파가 아닌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뭐 한자리 하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기회주의 좌파가 있기 때문에, 뭐 우파에도 기회주의 우파가 있죠. 좌파 안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기회주의 좌파입니다. 이 기회주의 좌파도 좀 위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심의 재판과 23일 재판 결과와 24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판결 결과가 앞으로 좌파 지지 세력을 한 25% 정도로 25%에서 30% 정도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내년에 대선 때까지 지금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위축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니까 임기 기간 동안에 지금 원전 비리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비리, 또 프라임 사건, 이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의 비리에 대해서 내년 7월달까지 수사가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 놓으면은 우리 희망사항이지만은 어쩌면 문재인이가 법적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물론 우리의 지금 희망사항입니다. 이래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우리가 영구 사회주의가 될 뻔한 것이 지금 조국과 정경심 사건과 지금 윤석열 재판 결과 때문에 어쩌면 국민의 75%가 이제 앞으로 정신 차릴 것이다. 이제 다음 선거에서는 또 4년 후 국회의원 22대 국회 선거에서는 이제 정신 차릴 것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상당히 지금 커진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재판 결과가 정말 성탄절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 감으로 느껴볼 때. 자, 그게 올바른 방향이죠. 우리는 거기에도 대비해가지고 이제 영구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 사회주의 국회가 지금 앞으로 임기는 4년이니까 어쨌든 2024년까지는 사회주의 국회니까
2024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만 사회주의 국가다. 지금 국회가 뭐 법을 전부 다 180석으로 마음대로 만드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 만든 법이 과연 그 보수당이 180석 이상 의석을 획득해가지고 이걸 개정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별로 높지 않거든요. 매우 낮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이제는 행정부는 내년 대선은 이제 그 좌파가 에서 나올 수가 없다. 정권은 그 우파가 지는데 이제 좌파 국회가 만든 법률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앞으로는 이 시장 상황을 지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 뭐 매우 높아졌습니다. 행정부, 대통령은 우파, 그다음 국회는 좌파. 그리고 좌파가 만든 만든 법들을 이게 차기 국회가 180석 이상을 우파가 돼야 이걸 개정을 다 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180석 이상을 우파가 획득해가지고 다 개정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낮거든요. 어쨌든 뭐 행정부나 국회가 양쪽 다 좌파인 것보다는 행정보다도 지금 좌파가 아닌 것만으로도 다행스럽습니다. 그걸 전제로 앞으로 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10년 단위로 아주 큰 그 변곡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좌파 사회냐 우파 사회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전개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명경선생이 이 강의를 매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산 전략으로 통화자산 비례 법칙으로 일산 서구의 가격 적정성 여부를 지금 평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산에 관련해서 보도된 부동산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자 뉴스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현미 퇴진이 임박하니 오르는 일산 집값. 그리고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2696건으로 전달 1385건에 비해서 거래량이 94.65%나 증가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을 수반한 집값 상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상승 기간도 오래 갈 겁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기사 내용입니다. 하이파크시티 일산 아이파크 1단지 호가가 10억을 넘었고, 일산 서구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이 0.99%, 0.99%면 거의 1%죠. 연간으로는 연간이 52주인데 복리를 늘어나니까 연간 100% 이상이 됩니다. 1년에 2배 이상. 최근 한 달 새 주요 단지가 2억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전세난 심화로 매수 전환이 잠잠하던 일산까지도 지금 들썩이고 있다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24일 어제자입니다. 김현미 장관 퇴진을 앞둔 가운데 김 장관의 거주지이자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일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김포에 이어 최근 파주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두 지역과 인접한 일산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거세게 나타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옛날 감정원이라고 그랬죠. 한국감정원. 감정원의 주간,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고양시의 지난주 상승률 0.88%를 기록해서 전주 0.7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의 주간 1%죠. 그럼 한 달에 거의 2배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달 전인 지난 11월 셋째 주는 0.39와 비교하면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운 셈입니다. 이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다. 이거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러면 연간으로는 최소 100%에서부터 150% 정도가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일산이 시작을 한 겁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은 일산 서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셋째 주에 11월 셋째 주에 0.31에서 이번 달 셋째 주 12월 셋째 주는 0.99까지 올랐다. 3배가 올랐죠. 3배가 한 달 만에 상승률이 3배가 더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에는 1%대까지 상승률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같은 기간에 덕양구는 0.49에서 0.84로 2배 올랐고 일산 동구는 0.36에서 0.75로 2배 올랐는데 일산 서구가 3배가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일산 서구 주엽동의 문촌마을 4단지 3익 전용 189제곱미터는 지난 3일에 10억 5천만원에 팔리면서 실거래가가 10억을 넘어서 신고가를 썼다. 이 면적의 직전가는 지난달 11월 18일에 거래된 8억 3천만원인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세 차익이 1억 7,500만원이 더 상승했다. 일산 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강촌 한신 2단지 전용 173제곱미터는 지난달 1일 9억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10억에 육박했다. 지난달 11월달만 하더라도 이 면적형의 22층 매물이 7억에 팔린 바 있다. 한 달 만에 11월에서 12월 오면서 한 달 만에 2억이 올랐다. 거래량도 급격히 늘었다. 경기부동산 포털이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2696건으로 전달 1385건에 대비해 가지고 94.65% 거의 2배가 올랐죠. 거래량이 증가했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등세는 굉장히 강한 폭등세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폭등세입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까지 일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지금의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2배에서 2.5배. 그래야 정상이 됩니다. KB 주간 부동산 통계를 우리가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일산 서구에 지금 주간 12월 21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21일자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한 주 만에 0.95%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약 1%죠. 예. 그리고 전세는 0.28%, 약 0.3%죠. 전세는 매매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세가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한 1년 먼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1년 후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오른 것만큼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가지고 가격을 견인하고 약 6개월이나 1년 후에 전세 가격이 뒤따라오는 매매 가격 상승률을 그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 아파트 통화자산 비례법칙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거 통계 수치 조정해야 된다. 잠시만요. 수치 조정. 자, 보겠습니다. 일산 서구입니다. 총 통화량이 지금 일산 서구가 지난 10년 동안 87.65% 증가했는데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일산 서구 지금 아파트 가격은 14.58% 상승을 했습니다. 통화량 증가율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상승률이죠. 자, 이거를 매매 가격 상승률과 통화량 증가율 상관 계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14.58 나누기 87.65를 하게 되면 상관 계수가 나옵니다. 상관 계수가 0.17입니다. 0.17은 균형 가격 0.5에서 1.0 이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0.5 미만의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산 서구 아파트는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산 서구 아파트는 이제 내년 2021년 하반기 4분기쯤 돼야 균형 가격대인 0.5에서 1.0 사이 상관계수 이 균형 가격대에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균형 가격대에 올라오려면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
2배에서 2.5배가 돼야 됩니다. 2배에서 2.5배. 내년 이맘때쯤 4, 4분기쯤에는 일산 서구가 이 균형 가격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연동해서 오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요. 화폐 경제가 붕괴되든지 실물 경제가 붕괴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균형, 통화량과 실물 자산의 균형은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오른발 왼발 균형과 같은 균형입니다. 오른발 왼발이 자라면서 1살 때부터 30살까지 40살까지 자라면서 오른발 왼발이 길이가 같아져야지, 같이 성장을 해야지, 오른발 왼발 중에 어느 한 발만 점점 길어지고 한 발은 성장을 못하거나 그죠? 성장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은 절름발이 되겠죠. 오른발 왼발 길이가 다르다면은 현대 경제의 화폐 경제 시스템은 통화량과 자산 가격이 비례해서 균형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화폐 경제가 붕괴되든지 실물 경제가 붕괴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붕괴됩니다. 마치 오른발 왼발 길이가 한 50cm 두 길이가 다르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와 똑같은 것이 화폐 경제 시스템입니다. 일산 집값을 폭등시켜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 집값이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 통화자산 비례 법칙에서 가장 불균형이 심한 지역이다. 일산 지역만 유독히 그럴 이유가 없는 지역인데 그러면 이쪽 지역의 균형을 회복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미 다 균형 상태인데 일산만 불균형 상태거든요. 이거를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거시 정책적으로도 놔둘 수가 없는 거고 또 개인 그 일산 지역의 주택 소유자를 위해서도 이거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통화자산 비례법칙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좌파식 논리로 전국의 다른 지역이 수도권의 다른 지역이 전부 다 균형 상태인데 일산만 비균형 상태로 영원히 유지해라. 일산 집값 오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김현미식이고 좌파식이거든요. 이런 불평등과 불균형을 차별적으로 알아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경 선생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일산 지역을 투기 가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통화량 증가할 만큼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 균형이 맞춰져야 화폐 경제나 실물 자산이 경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결코 방치할 수가 없는 불균형입니다. 오른발 왼발 길이가 다르면 사람이 그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일산 아파트 가격이 지금 2배가 돼야 하지만 이게 균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려있는 통화를 갖다 좀 거두고 회수하고 통화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죠. 특히 국민경제는 국민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풀어야죠. 모든 지역이 다 균형의 점에 있는데 일산만 비균형 지점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산 소유자한테 이런 고통을 너것만 감수하라고. 이게 김현미식이고 이게 민주당식이고 이게 문재인식 사고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공정이고 이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이게는 불공정이고 비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차피 집값은 통화량과 연동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화폐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대는 화폐경제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은 시스템을 새로 짜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 짤 수 있느냐?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 2021년 1월 1일입니다. 명경 선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일주일 후 오늘 2021년 1월 1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주간 부동산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바이든 당선 이후서부터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고점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11월 6일 날부터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왜? 이유가 R = F GNP에서 M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어제자 뉴스 내용입니다. 어제자 뉴스 한국경제 강남 상구가 뛰자 서울 집값이 23주 만에 최대폭으로 다시 올랐다. 지금 다시 강남과 서울의 집값이 재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12월 6일날 분석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5개월 만에 23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상구가 서울 지역 상승률 1, 2, 3위를 모두 차지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강남 지역을 피해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퍼지던 매수세가 다시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게 되면요. 이게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고 그로부터 4주 후인 이게 12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11월 6일 날 제가 강의를 올렸죠. 그 강의를 한 이후로부터 다시 한 달 동안 약 4주 동안에 지금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4주 차이입니다. 한 달 간격입니다. 한 달 간격. 제가 11월 6일부터 다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확장 상승세가 연장된다고 강의를 올려드렸죠. 그 강의 올리고 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30년간은 부동산은 강남, 서울의 강남구, 강남 3구까지 포함해서 또 넓게는 강남 4구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 4구하고 일산 이 지역이 앞으로 30년간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거주하는 집이나 투자하는 집, 이 강남 4구와 일산 이 지역에 30년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십시오. 다른 데 지역 거는 시간 되거나 때가 되면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지역을 확장한다면은 그 경기도 하남의 미사강변도시입니다. 경기 하남의 미사강변도시. 자,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남시에 있는 미사강변도시는 환경 강남이고요. 그 일산은 강북의 강남이자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반도의 강남이 됩니다. 성격이.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남도 한강을 끼고 있죠. 그 다음에 미사강변도시도 한강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일산도 한강에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일산은 강북의 강남이 될 지역이고 앞으로 30년 이내는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 경제적으로 통일입니다. 꼭 정치적 통일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적 통일 국가인 일국 이체제의 한반도 경제의 그 핵심 지역 신강남 지역이 일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 있는 미사강변도시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30년 후에도 친환경 강남, 환경 강남 지역이 됩니다. 미사신도시가. 미사신도시는 사람 살기에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 중에서 가장 완벽한 휴먼 스페이스 설계가
돼 있는 곳이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설계, 휴먼 스페이스 설계가 된 곳, 그게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강남 타임에 바로 옮겨가서 살아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 중에서 진짜 앞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되면 미사 강변도시 옮겨갑니다. 강남 부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는 현재 강남구하고 강남 4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제 핵심은 강남구고 삼성동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무실과 제 집이 살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저는 이미 20년 이전부터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남구, 그 다음에 미사 강변도시, 일산, 이 3대 지역, 이 3대 축만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입니다. 한강을 딱 끼고 있는, 한강에 딱 붙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부동산들 점차로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또 기사, 연합뉴스가 어제 24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역풍선 효과, 서울 집값 5개월 내 최대 상승, 강남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를 묶이면서 다시 서울에 수요가 몰려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대도시 집값이 크게 뛰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서울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강남 주요 단지의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준공 40년을 앞둔 방배동 신동아 139제곱미터가 5월달에 17억 8천만원에서 이후 6개월 넘게 거래가 없다가 지난 14일 12월 14일에 24억 5천만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6개월 전보다 6억 7천만원이 올랐다. 6개월 전보다.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제곱미터가 지난 15일에 49억의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직전 신고가인 10월달에 46억 4천만원보다 두 달 만에 2억 6천만원이 올랐고, 한양 3차 116제곱미터는 8월달에 28억 신고가 거래 이후에 4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가 12월 20일 날 29억의 신고가로 계약을 마쳤다. 지금 강남구는 12월 달 들어서 신고가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초구 같은 데서는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아파트는 몇 개월 만에 6억 7천만 원씩이 오르는 지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물경제 나침판 집단지성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YK님이 바로 물고기 실용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아버님. 이번 주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그래서 항시 송구하고 한편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는데 무엇인가를 더 주신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은 것은 어린애와 똑같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강력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이기도 하더라고요. 양자역학. 또 다중우주.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똑같이 이건 과학 실험적으로 입증된 100% 과학입니다. 양자역학.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입증이 됐지만은 실험을 해서 입증할 수가 없는 이론. 그게 M이론과 다중이론입니다. M이론은 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M이론이니까 기타 다중우주론이 나온 거죠. 강력하게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양자역학과 M이론의 원리입니다. 물리학의.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다 강렬하게 원하면 스스로가 그만큼 노력을 할 거고, 노력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문제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문제고요. 원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겠죠. 강렬하게 원하고 강렬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0대 중반에 제일 처음 접한 재테크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2, 3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처음 몇 페이지 읽자마자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저에게 학벌이, 직급이, 또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벌, 직급, 물려받은 유산. 뭐 정정 회장님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또 물려받은 유산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한 끼를 못 먹었는데 정정 회장님은 현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행동해도 될 때까지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책의 내용으로 10시간도 강의할 자신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아마 세보지는 않았지만 200여 권 이상의 재테크 관련 서적을 본 듯합니다. 사람들은 재테크 서적은 돈 버는 내용만 있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과 철학과 삶의 지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경매학원도 다니고 주식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접근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는데 정신력과 투지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더군요. 왜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신께서 불쌍하다고 느꼈는지 김점수란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만나고 단 몇 분 만에 앞에서 언급한 그 책을 접했을 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웠고 곧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자신감에 누가 보면 미친놈 같았을 겁니다. 스승님은 어떤 책, 어떤 사람에게도 얻을 수 없는 실질적인 기술 그 자체를 전수해 주시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라고 적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강의를 듣고 이제는 직접 우리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고기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강의 방법을 바꿨죠.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몰래 치마 속에 감추었던 그 아까운 떡을 받아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운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행운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돈, 반찬값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를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쉽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을 하느님처럼 믿고 포기만 하지 않고 행동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는 그 사람의 학벌도 인물도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이 없으며 심지어는 불구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이라는데 못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분, 포기할까 고민하시는 분, 현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분 모두 다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오로지 위대한 스승님만을 믿고. 이거를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저보다 더 연배가 10살 가까이 8살 정도가 8살인가 10살이 연배가 높으신 사회적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명경회원 모두한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박크라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야 주식 공부 시작합니다. 스승님 항상 건강하세요. 이번 주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마 제가 추측컨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이 댓글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걸,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바크라라 이걸 올리신 분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전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글밖에는. 제가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 명경 채널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들으시면서도 부동산 투자만 하시고 주식 투자는 절대 안 하셨던 분 같습니다. 추측컨대. 주식은 위험하다, 도박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인제서야 이거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더 안전하고 더 고수익 상품이 되는구나. 그리고 주식 투자가 더 가치 있고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겠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신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아마 그런 분 많을 겁니다. 예. 우리 바크라라 같은 분. 자, 오늘 또 중요한 사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오늘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날, 오늘 밤 12시쯤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우리 회원이신데 2017년부터 이런 시청자 사연이나 댓글은 처음으로 올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 보는 분이죠.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오늘 12월 25일 새벽 0시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올려주신 시청자의 진솔한 사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017년부터 JS 노벨로 명품 강의 열강 중이었지만 이렇게 댓글로 인사는 처음 드립니다. 2017년부터 2017, 18, 19, 20 만 4년째 우리 명경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사상가가 20, 30대에 막시즘에 빠져보지 않은 젊은이는 정의감과 열정이 없고 그 이후에도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다면, 빠져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예, 정확한 인용은 아닙니다만 아마 정확한 인용은 그 이후에도 사회주의에 빠져 있다면 뇌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젊은 날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에 우연히 접하게 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막스주의의 경제학의 눈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던 저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경제 문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선생님에게 늦게나마 감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방정식을 비롯하여 물리학 법칙들과 연관시켜 경기 파동이론을 설명하신 일련의 강의들은 명쾌함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의 강의로 감탄에 마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가 선생님의 강의를 신뢰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단순히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투자 차원에서만의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라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정글 자본주의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인본적 자본주의와 국민경제를 소망하시며 올바른 투자 철학과 경제관을 설파하시는 선생님의 열정에 감복하며 매일매일 큰 배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은 워낙 여의치 않아 투자는 학습과 모의 투자만 해오다가 제가 주식 공부를 하는 걸 아는 지인, 2년 전쯤에 저의 조언으로 중국 펀드를 들어서 60% 정도 수익이 나 있더군요. 지인이 고맙다며 한 달 전에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해서 실전 투자를 갓 경험하고 있으며, 저는 한 달 동안 이제 명경 공부하고 투자를 처음 해보신 겁니다. 수익은 10% 정도 보고 보았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신 거죠. 첫 주식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10% 수익과 더불어 버핏 수익률이 6배가 됩니다. 정확하게. 한 달에 10% 수익은 정확하게 버핏 수익률이 6배입니다. 6배, 6배. 주식을 처음 투자하면서, 주식에 처음 투자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저 자신도 신기하며 이 모든 게 명경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라 여깁니다. 흔히들 직장인들의 월요병을 얘기하지만 저는 요즘 오히려 월요일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야 되니까 저도 항상 월요일 되게 되면 더
설레고 항상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습니다.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월요병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재수를 마친 아들은 명경대학에도 입학을 시키고, 그렇죠. 우리 JS노벨닷컴이나 명품의학 채널이 온라인 명경대학이고, 또 우리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오프라인 명경대학입니다. 우리 명경대학이 이제 명경경제대학이겠죠. 그러니까 뭐 명칭을 명경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그죠? 우리끼리 일단 명칭을 지어놓죠. 대학이란 용어를 사회적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학으로 아니더라도 명경 글로벌 대학, 우리 명경 글로벌 대학을 통해 갖고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인재들을 여기다 다 모으겠습니다. 우리 명경 글로벌 대학. 아들은 명경대학에도 입학을 시키고 주식 계좌를 개설해 주며 부자간에 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부자가 되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 이유, 부자간에 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부자가 되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부자가 되어 보자, 이런 정신과 이런 가족이라면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그죠? 조언해주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부족한 걸 메워주면서 이렇게 상의하면서 스타디하면서 가족끼리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10년 20년 뒤에 적어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단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우리 명경가족을 전부 이런 가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혼자 하는 거나 자식 혼자 하는 것보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할 때, 또 부부가 같이 할 때,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같이 할 때 이 시너지가 혼자 할 때보다 2배, 3배, 4배가 더 커집니다. 왜? 가족이 다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관리해주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죠? 관리 감독이 되거든요. 이거 잘못된 우리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가 그죠? 서로가 서로한테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 함께 하면은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함께 하면은 각자 통장으로 그러면 속도가 4배 빨라집니다. 그리고 부도 4배 이상 빨리 커집니다. 시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들을 명경대학에 입학시키고 주식계좌를 개설해주고 부자간에 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부자가 되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가족입니까? 이런 가족은 10년, 20년 뒤에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명경 선생님 말 듣고 우리 가족을 잃어갖고 지금 수천억 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20년 뒤에는 하실 겁니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수조를 가지면서 그때 명경 선생님 가르침 받고 우리는 수조를 가진 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 명경가족은 모두 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파를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경가족 모두가 이런 가족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사회에 공헌도 하는 지혜와 덕망을 두루 갖춘 부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명경대학을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께서 올바른 투자 철학과 경제 지식뿐만 아니라 훌륭한 덕성도 기를 수 있는 품격 있는 강의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가끔 정부 정책이 답답하셔서 불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실 때 어른들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저어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10년간 조그만 대안학교의 교사 생활을 해본지라 충분히 교사의 심정을 공감합니다. 예, 이 지적이 맞습니다. 그 제 성격적 결함이고 제 부족함입니다. 이걸 고쳐야 제가 5천만 국민의 스승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을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성의 다혈질이라 못 고치고 있는데 고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런 바른 지적을
그죠? 저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제가 서성자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못 해본 일이고 아직 한 번도 약속 못 해본 일인데 오늘부터 강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일은 오늘 이후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 자녀분들을 위한 스승이 되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른으로서 내일 모레 나이가 1년 있으면 나이가 60인데 60된 어른이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 흐르는 강물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명경 선생님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책들도 자주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명경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셨던 책들도 함께 탐독하였는데 경제와 사회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경 권장 도서 목록이나 월간 추천 도서 같은 걸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는 명경의 권장 도서나 월간 추천 도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제 1월달부터 준비해서 1월달부터 당장 한 달 후부터 1월달 추천 도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짐스러운 요청이 아닐까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아닙니다. 짐스러운 요청이 아니고 우리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연구 과제지요. 예.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전 투자를 해보니 이론의 행간을 캐치해서 적용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통찰에서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앞선 선배님들의 집단지성에서도 많은 깨우침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두서없이 길이 길어진 듯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은 다음 기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 올려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명쾌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가 깊어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둠의 때이지만 명경 회원들은 명경 선장님의 등불과 나침반에 의지해서 거침없이 파도를 헤쳐가리라 믿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밤 12시 전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원래 만 58세인데 58년 살면서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이었고 저한테 가장 값진 선물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흐르는 강물님께서 올려주신 이 글은 저와 우리 명경 회원 수천 명한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너무나 값져서 돈으로 계산도 할 수 없을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명경 선생도 이 고마운 마음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흐르는 강물님께서 건의하셨던 이런 내용들 명경 선생이 전부 다 약속을 준수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부동산 자산은 강남, 일산, 그 다음에 하남의 미사 강변도시 여기에 본인의 살 집이라든지 본인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부동산만 보유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현금화해서 이제 주식 스윙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평생교육 학생반 우리 명경 글로벌 대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확정하겠습니다.
명경 글로벌 대학 학생반 커리큘럼입니다. 1월달 오픈인데 수강생 모집을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1월 중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지금 좌석 한두 석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이게 커리큘럼 유튜브 영상입니다. 커리큘럼 해설 영상입니다. 그 유튜브 시스템이고 유튜브에 48,000원 회원을 노벨닷컴에서는 32,000원에서 2,000원에 제공을 합니다. 똑같은 강의인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훨씬 편리합니다. 유튜브가. 이게 js노벨닷컴 채널입니다. 명경 글로벌 대학 2021년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성인반 5월달과 11월달에 있습니다. 성인반 교육 받는 교육 커리큘럼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요 강의에. 오늘부터 이제 명경 글로벌 대학입니다. 명경 글로벌 대학 1, 3, 5, 7, 9, 11월 달에 이제 2021년에 교육이 진행됩니다. SS 부동산 금융 포탈 명경생이 완벽한 컨텐츠나 기획 준비를 해놨습니다. 좌파 정부 없애고 나면요 삼성그룹한테 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부동산 윙으로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고 그 삼성 부동산 윙이 미국의 아마존처럼 부동산을 시작해 가지고 미국의 아마존처럼 모든 업종으로 다 확산해 가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재판이 형사 재판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 형사 재판들 끝이 나고 좌파 정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출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삼성이 75% 대주주로서 참여해가지고 삼성이 자본 참여만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단 한 번에 100% 다 장악 끝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 부동산 중에서 삼성그룹이 75% 삼성그룹이 주인이 된 부동산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세상에 어떤 부동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기획과 컨텐츠 준비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 때가 되면 출범시키겠습니다. 자, 또 내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